옛날 옛적 장흥이라는 작은 지역에는 특별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고 불렸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색깔로 변하고 그 안에는 빛나는 별들이 밤하늘에서 내려와 잠시 머무르곤 했습니다. 장흥에서 살던 한 소년 민수는 그 숲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숲을 찾아가 별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별들은 민수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에 대한 지혜를 속삭여 주었고, 민수는 별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해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마음속 불꽃을 따라가면 그 꿈꾸는 세상에 이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고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거란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물을 주고 어르신들을 도우며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민수의 노력은 이내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숲을 가꾸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맑은 밤 숲속 별들은 다시 한번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행복을 찾았구나. 이제 너는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우리는 너의 진심에 감동했단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며 장흥 주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장흥의 마법 숲은 그날 이후로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매일 밤 별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민수는 어른이 되어도 그 숲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장흥의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그들의 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장흥은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는 마을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진 지역에는 그 어떤 곳보다도 푸르고 맑은 바다와 깊고 울창한 산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바다와 산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울진에는 바다와 산의 중재자로 알려진 청천, 즉 맑은 하늘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청천은 어렸을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산에서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청천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다 물결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작은 인어가 그의 배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어는 자신을 청해 나 소개하며 바다의 왕이 그녀에게 맡긴 중요한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곤 도움을 요청했다. 그 임무란 바로 심해에서 바다의 평화를 위협하는 마물 흑조를 봉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천은 처음엔 그 이야기가 믿기 어려웠지만 인어 청해의 간곡한 부탁에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그렇지만 그는 이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마을 어르신들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은 옛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보물 대조의 문양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며 그것이 바다의 힘을 막아줄 유일한 물건이라 설명했다. 청천은 이 보물을 찾기 위해 인어 청해와 함께 모험을 떠났다. 그 여정 동안 그들은 종종 산에 오르기도 했고 신비로운 숲속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들과 마주치며 도움을 받았다. 특히 산의 정령인 백록은 청천과 청해에게 신비한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큰 도움을 줬다. 백록의 도움으로 그들은 마침내 깊은 바다 속해조의 문양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마물 흑조를 봉인하기 위해서는 인어 청해가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그 봉인을 실행해야만 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청천이 곁에 있을 것이라 믿으며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했다. 결국 그녀는 마무리 주술을 읊으며 흑조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고 바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 후로도 청천과 청해는 종종 바다와 산을 넘어 친구로서 서로를 찾아가곤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아 청천과 청해를 울진의 영원한 수호자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다와 산은 언제나처럼 푸르게 어우러져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고흥 지역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유명했지요. 사람들은 이 숲의 중심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추고 큰 행운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숲이 너무도 울창하여 길을 헤매다 길을 잃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고흥 마을에는 순덕이라는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순덕이는 곱슬머리에 언제나 보라색 나비 넥타이를 맨 소녀로 호기심이 많고 성격이 활발했답니다. 그녀는 마을의 어르신들로부터 대나무,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신비한 숲을 직접 보고 싶어 마음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맑은 봄날 순덕이는 작은 가방에 물과 간식을 챙겨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숲에 들어서자마자 나무가 만들어내는 주위에 짙은 그늘과 시원한 바람이 그녀를 맞이했답니다. 숲이 너무도 아름다워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감상했어요. 새들의 노래와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교향곡처럼 들렸지요. 길을 걷던 순덕이는 마침내 숲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에 들었던 것처럼 신비한 대나무들이 점점이 서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그 대나무 가운데 하나가 약간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에 다가가 보니 호련히 옅은 황금빛 나비가 대나무 쪽에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마치 순덕이를 이끌려는 듯 그녀의 주변을 빙빙 돌며 날아다녔습니다. 순덕이는 나비를 따라 걷기 시작했고 대나무 숲의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신비롭게도 눈바람이 일어나며 수많은 대나무가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났고 물결이 반짝이며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호수 중앙에선 크나큰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호수의 물을 한 입 마시자 온기가 전해지며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주변에는 조그만 정령들이 나타나 순덕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호수를 지켜온 수호자들이었고 순덕이 숲의 신비를 존중하며 이곳까지 오게 된 엘프 중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령들은 순덕에게 그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겠다 약속했어요. 순덕이는 아마도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했답니다. 그녀가 소원을 빌자 연꽃에서 환한 빛이 번지며 소원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정령들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며 마을에도 축복을 내리겠노라 밝혔지요. 순덕이는 그런 정령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 소중히 보관해 두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고흥의 그 대나무 숲은 더욱 신비롭게 빛나게 되었고 마을은 큰 풍요와 행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고흥의 사람들은 여전히 순덕의 이야기를 간직하며 숲의 신비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악 지역인 진안에 위치한 깊고 짙은 숲 속에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 세계와 차단된 신비로운 마을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녹색의 숲이었습니다. 녹색의 숲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는 풍부한 자원으로 자급자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산과 계곡의 비밀에 정통했고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커다란 광장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동안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이웃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유난히 재능이 뛰어난 소년 하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의 속삭임과 강이 흐르는 소리에서 무언가를 배워 마을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를 알리곤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능력 덕분에 하루는 마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마을의 경계를 넘어 깊은 숲속으로 탐험에 나섰습니다. 숲은 아름답고 신비로웠지만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두려움 없이 숲을 탐험하길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숲속에 있는 오래된 돌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돌탑은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탑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하루는 마음속에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돌탑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루는 순간 두려웠지만 이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눈을 떴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마법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법의 세상에는 말을 하는 동물들과 선량한 정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게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하루는 그곳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고 숲의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그들에게 마법의 세상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듣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루는 마을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마을은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돌탑을 보존하며 숲과 가깝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하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지난해 산 정보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 하루의 이야기는 지난 마을의 영원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국의 부원 지역에는 넓은 바다와 우뚝 솟은 산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일곱 빛깔의 물결이 넘실대는 것으로 유명했고 산은 사시사철 푸른 숲과 맑은 공기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바다와 산은 서로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지만 서로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바다는 매일같이 자신의 물결을 산에게 보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으나 산은 높은 위치에서 바다에 물결이 닿지 않는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바다의 깊은 곳에 사는 용왕이 바다에 물밑 궁궐에서 나타나 산을 찾아갔습니다. 용왕은 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여, 매일같이 바다를 보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 하니 잘 들어보거라. 산은 바다의 고요한 울림에 진심으로 동감하며 용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용왕은 산에게 자신의 깊은 바닷속 보물 중 하나인 신비로운 진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진주는 어느 곳에서나 빛을 발하며 주변을 환하게 비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용왕은 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진주에 담았소. 이 진주를 당신의 정상에 놓아 바다가 늘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오. 산은 이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며 진주를 정상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진주는 산 정상에 놓였고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빛은 바다의 수면에 반사되어 더욱 신비롭게 빛났고 바다와 산은 서로 직접 만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바다는 매일 아침 자신의 물결의 산에 그림자를 드리워 보냈고 산은 늘 바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바다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안 지역 주민들은 이 신비로운 진주를 놓인 곳으로 여행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와 산의 애틋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자신들도 소중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와 산은 이렇게 서로 멀리서도 연결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랜 세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산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아름다운 빛으로 언제나 함께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부안 지역의 전설은 후대에 이르러서도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부안 지역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와 감동을 전해주며 모두가 공존의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